안녕하세요, 야루미루입니다. 3월이 되면은 새로 대학에 입학하는 새내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메이크업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나도 좀 대학생이 됐으니 메이크업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 분들을 위한 오늘 영상은 왕초보 기초 메이크업 편입니다. 네, 뭐 새내기 분들 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 좀 메이크업을 해봐야겠다 하는 분들, 아니면 정말 메이크업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는 분들 누구나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고요. 제가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남자 메이크업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여자분들도 피부 표현에 관해서는 한번 보셔도 좋음직한 그런 영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착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올 로드샵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진행을 했고요. 제가 오늘 사용하는 제품은 처음 메이크업 하는 분들이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법한 이제 그런 아이템들 위주로 구성을 했어요. 네, 물론 저는 지성의 트러블성 피부이기 때문에 조금 저랑 피부 타입이 비슷한 분들께는 더 적합한 그런 제품들이 되겠죠. 야루미루와 함께하는 왕초보 기초 메이크업,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가장 먼저 선크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은 우리의 10년, 20년 후의 피부 상태, 피부 노화 상태를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당장 끈적임이 싫더라도, 당장 하얘지는 게 싫더라도 외출을 한다면 꼭꼭 챙겨 발라야 되는 제품이 바로 이 선크림입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제품은 이 토니모리 마이서니 올인원 선,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살짝 백탁이라고 하죠. 좋게 말하면 톤 보정 기능이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인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하면은 피부도 조금 더 촉촉해지고, 그리고 다음 단계 메이크업도 훨씬 더 밀착력 있게 잘 먹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성의 좀 트러블성 피부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살짝 번들거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성 피부한테 되게 적합한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워낙에 조금 촉촉하게 피부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쓴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구입한 자외선 차단제가 백탁 현상이 너무 심해서 얼굴이 너무 하얘져서 못 쓸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펀지를 이용해서 발라주면 되는데요. 일단 손등에 묻혀서 얼굴에 좀 발라줄게요. 그런데 손으로 바를 때보다 스펀지로 바를 때는 이 스펀지가 먹는 용량도 생각해서 조금 더 얼굴에 넉넉하게 올려주셔야 돼요. 이제 스펀지로 한번 펴 발라줄게요. 이렇게 얼굴에 전체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습니다. 만약에 이 제품을 그냥 손으로 발랐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톤업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퍼프를 이용해서 바르니까 훨씬 좀 자연스러운 톤으로 보정이 됐죠. 다음은 프라이머를 발라줄 거예요. 프라이머는 본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발라도 되고 생략해도 되는 그런 과정인데, 저처럼 모공이 좀 많이 신경이 쓰이거나 또는 T존 부분에 유분이 이제 많이 나와서 메이크업 지속력이 좀 떨어진다 하는 분들은 프라이머를 살짝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프라이머가 보통 이제 모공을 커버해주고 그리고 유분을 조금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몇 가지 프라이머를 사용해 보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완벽하게 충족하는 제품은 살짝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은 모공 커버가 잘 되는 반면에 또 어떤 제품은 이제 유분 커버가 잘 되는 이제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이니스프리 노세범 블러 프라이머입니다. 노세범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모공 커버도 어느 정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T존의 유분을 잡는데 훨씬 더 괜찮은 기능을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프라이머는 많은 양을 바르면 다 밀리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 콩알만큼 짜서 얼굴에 살짝 조금씩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분, 그리고 기름이 많이 올라오고 또 역시나 모공이 문제가 되는 이 T존 부분에 이제 굴려가듯이 살짝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프라이머는 진짜 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게 관건이죠. 프라이머를 바르고 나니까 이쪽에 살짝 아까 그 자외선 차단제 때문에 좀 번들번들거렸던 부분이 살짝 매트하고 파우더리하게 싹 정리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다음은 컨실러로 얼굴에 조금 더 커버를 하고 싶은 그런 부위를 이제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컨실러는 살짝 어두운 톤, 밝은 톤 이렇게 컬러별로 조금 구비를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하얀색 옷을 입으면 사람이 조금 더 커 보이고 검은색 옷을 입으면 조금 더 말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피부 커버를 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커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라온 입체감이 있는 요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피부보다 살짝 어두운 톤의 컨실러를 사용해서 커버를 해주면 조금 더 평평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약간 나는 팔자주름이 조금 꺼졌어요, 또는 이렇게 얼굴에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은 그런 부위에는 본인의 피부톤보다 살짝 밝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커버를 해주면 살짝 입체감 있게 도톰하게 올라온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할 건데요. 먼저 이 스킨푸드 연어 컨실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제품은 컨실러로서 굉장히 커버력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왜 좋아하냐면 다크서클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컨실러보다 촉촉하고요. 그리고 컬러 자체가 연어 컨실러라 살몬빛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컬러 코렉팅이라고 해서 피부에 약간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과 보색, 반대되는 색깔로 이제 커버를 해주면 중화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컬러 자체가 딱 이런 푸르스름한 다크서클, 아니면 남자분들 저처럼 이렇게 수염 많이 나시는 분들은 면도를 아무리 깔끔하게 해도 이렇게 입 주변 이 면도 부위가 푸르스름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위에 이 연어 컨실러를 사용하면은 커버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컬러 코렉터 같은 제품들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코렉터는 이런 부위에 딱 올렸을 때 커버가 되긴 되지만 조금 커버력을 이제 기대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일단 다크서클 전용 컨실러다 보니까 다른 컨실러에 비해서 조금 커버력이 부족할 뿐이지 그냥 이런 부위를 커버하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크서클 부위와 이 수염 부위를 한번 커버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컨실러로 좀 커버를 하고 싶은 부위에 넓게 펴 발라줬습니다. 살짝 콧물 흘리는 것 같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아까 썼던 이 스킨푸드 웨지 퍼프로 전체적으로 펴 발라줄게요. 근데 다크서클을 커버할 때는 사람의 눈 밑이 전부 다 다크서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난히 많이 푸르스름한 딱 이 부분, 이 정도 부분 있죠? 이 정도 부분까지 딱 커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컨실러를 눈 밑에 전체적으로 다 발라버리게 되면은 같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다크서클을 뭐 커버 하나만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딱 다크서클이 있는 부위 위주로 커버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이 수염 부분도 커버를 해줄게요. 아무래도 컨실러를 먼저 사용하고 그 위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올리게 되면은 훨씬 더 좀 커버 부분에서는 더 잘 되긴 해요. 반면에 뭐 나는 굳이 그렇게 커버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분들은 파운데이션을 먼저 얼굴에 전체적으로 바르고 이제 국소적인 부위만 컨실러로 커버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메이크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다크서클과 이 수염 부위만 살짝 커버를 해줬는데도 훨씬 아까보다 더 피부가 조금 맑아졌죠. 이제 더샘 커버 퍼펙션 아이디얼 컨실러 듀오 제품으로 이제 그 외의 부분들을 한번 커버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한쪽은 스틱, 한쪽은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예요. 보통은 이 스틱 부분이 리퀴드보다 커버력이 더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틱으로는 이렇게 코 옆 부분 같이 조금 넓은 부분을 이제 커버를 해주고요. 이 리퀴드 컨실러로는 얼굴에 이제 국소적으로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컨실러는 딱 얼굴에 올린 다음에 피부에 딱 픽스될 수 있도록 살짝 한 2분 정도 텀을 둔 다음에 펴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블렌딩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런 국소 부위를 커버할 때는 제 영상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서 커버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이렇게 뭐 밀착감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커버력이 좋게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이제 처음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브러쉬로 커버를 하는 게 굉장히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퍼프를 사용하거나, 이 퍼프도 만약에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펴 발라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컨실러 커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컨실러만 딱 했는데도 이 정도만 돼도 정말 피부가 괜찮아 보이죠? 이제 다음으로 얼굴의 전체적인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특히 남자분들이 처음 메이크업 시작하실 때 뭔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면은 조금 되게 거한 느낌, 그리고 나랑은 조금 많이 관련이 없는 느낌, 이런 생각 때문에 비비크림을 많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뭐 비비크림은 안 그런 제품들도 많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비비크림들 같은 경우에는 회색빛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랐을 때 뭔가 약간 획기가 딱 돌면서 피부가 오히려 텁텁한 느낌으로 조금 안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남자분들이라면 파운데이션이 훨씬 더 피부톤에 맞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된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파운데이션들 중에서 로드샵에서 정말 내 첫 파운데이션이 과연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될까, 바로 이 스킨푸드 청포도 프레쉬 파운데이션을 추천할게요. 이 제품은 조금 피부 표현도 매트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막 건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성 또는 아니면 뭐 중성, 근데 건성인 분들은 조금 건조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보통의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분이 많이 나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 피부 아니면 살짝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찾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파운데이션 테스트 같은 거를 하러 이제 매장에 갔을 때 이제 직원분들이 보통 남자치고 피부가 조금 밝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피부톤을 가진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보통의 23호 제품을 쓰면은 얼굴이 조금 하얗게 뜰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청포도 파운데이션은 보통의 23호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살짝 어둡게 나왔어요. 저랑 톤이 조금 비슷하시거나 아니면 저보다 살짝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도 큰 부담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남자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너무 하얗게 떠버리면은 화떡남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내 피부톤에 딱 맞는 컬러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차라리 살짝 톤 다운 시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얼굴에 이 제품을 한번 올려 볼게요. 얼굴에 올릴 때는 이제 적당한 양을 얼굴 전체에 바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딱 얼굴에 튀어나와 있는 광대, 그리고 코, 이마 이런 부위에 집중적으로 올려준 다음에 퍼프로 이제 여기를 먼저 커버를 해주고, 그 퍼프의 잔량으로 남은 얼굴의 외곽 부분까지 이제 마저 커버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발라주시면 돼요. 우리가 로드샵에서 구할 수 있는 퍼프들은 뭐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자주 사용해요. 이 제품은 아까도 계속 사용을 했었던 스킨푸드 웨지 퍼프고요. 이거는 다이소의 조롱박 퍼프, 일명 똥퍼프입니다. 이 웨지 퍼프 같은 경우에는 물에 적셔서 사용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퍼프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짝 매트한 피부 표현이 가능한 그런 제품인데 메이크업의 밀착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 똥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에 푹 적신 상태예요. 물에 적셔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까의 웨지 퍼프보단 훨씬 더 촉촉한 느낌, 약간의 글로시한 느낌으로 피부 표현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에요.
약간의 웨지 퍼프를 사용했으니까 지금은 살짝 물에 적신 이 똥 퍼프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먼저 파운데이션을 올린 부분을 두드려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퍼프에 이제 남은 양 있죠. 남은 양으로 이 얼굴의 외곽 부분까지 가지고 와서 커버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퍼프로 다시 파운데이션을 두드릴 때는 이렇게 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드리면서 커버를 해줘야지 이 속에 발라놨던 컨실러가 쓸려 나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파운데이션 커버까지 해봤습니다. 뭔가 이제 가운데 부분, 얼굴의 중심 부분을 위주로 발라주고 나머지 외곽 부분은 퍼프의 잔량으로 펴 발라주니까 이렇게 파운데이션만 딱 발랐는데도 훨씬 좀 입체감 있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커버가 됐죠. 그리고 저처럼 뭔가 좀 커버할 부분이 더 많이 남았다 그러신 분들은 컨실러를 한 번 더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아까 짜고 딱 남은 요 파운데이션 잔량을 조금 커버를 더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덧발라 주셔도 상관없어요. 또 여기 다크서클, 이 트러블 부분 위를 한 번 더 커버를 해줄게요. 네, 다음으로는 쉐딩으로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을 조금 살려줄게요. 쉐딩은 뭐 파우더 타입도 있고 스틱 타입도 있고 리퀴드 타입도 있는데 저는 이런 파우더 타입을 제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더 조금 자연스럽고 그리고 양 조절하기도 쉽기 때문에 처음 이제 쉐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파우더 타입 쉐딩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이 투쿨포스쿨 쉐딩은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라 이렇게 바닥이 날 정도로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투쿨포스쿨 제품이고 이거는 토니모리 크리스탈 블러셔 브론징 브라운이에요. 그런데 쉐딩을 고를 때 이렇게 투쿨포스쿨처럼 붉은기나 아니면 노란색이 거의 없는 정말 자연스러운 쉐딩 컬러를 고르시는 게 좋고 이렇게 살짝 붉은기나 아니면 노란기가 들어간 그런 쉐딩을 고르신다면 약간 얼굴에 올렸을 때 더 티가 많이 나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이 거의 보이고 있지만 싹싹 긁어서 쉐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우더 타입 쉐딩을 사용하시려면 아무래도 이런 브러쉬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브러쉬는 더 바디샵 브러쉬인데 꼭 이런 제품 아니더라도 이것도 막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이것도 몇 개 구입하셔서 파우더용 아니면 쉐딩용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세 가지 색을 전체적으로 다 브러쉬에 묻혀준 다음에 바로 얼굴에 올리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잔량을 톡톡톡 쳐서 브러쉬에서 털어내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쉐딩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정말 깎고 싶은 부분, 잡아 뜯어내버리고 싶은 그런 부위 위주로 쉐딩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요즘 또 살이 또 쪄가지고 굉장히 막 낭낭해요, 얼굴이. 그래서 이 하관 위주로 커버를 먼저 해준 다음에 이 옆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쉐딩을 해줄게요. 다음으로 콧대를 이제 높여주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이 콧대 쉐딩을 할 때 조금 적합한 브러쉬는 이렇게 모가 짧고 조금 힘이 있는 이런 총알 브러쉬나 아니면은 이렇게 블렌딩 브러쉬 아니면 이런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코 쉐딩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 미샤의 블렌딩 브러쉬를 사용을 할게요. 코 쉐딩은 제일 연한 색깔 아니면 중간 색깔 이 두 색을 적절하게 섞어서 자연스러운 컬러를 만드는 게 좋아요. 눈썹에서부터 연결이 되게 콧대를 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코가 조금 긴 분들은 전체를 다 쉐딩을 주는 게 아니라 코 윗부분, 이제 중간 부분 생략하고 이 코 끝 부분 이렇게 하시는 게 코가 조금 더 짧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콧구멍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 콧구멍 있는 코 끝 부분에 살짝살짝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면은 약간 콧볼이 축소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다음은 파우더를 사용해서 얼굴에 올린 이제 메이크업을 조금 픽스해주고 불필요한 유분기를 살짝 잡아줄게요.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이 스킨푸드 피치사케 포어 팩트입니다. 이거는 살짝 이렇게 컬러가 있는 그런 파우더인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꽤 괜찮더라고요. 내장 퍼프가 있기 때문에 퍼프로 이렇게 눌러주면은 유분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이제 또 겨울이라 유분 분비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파우더 브러쉬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유분만 살짝 잡아주도록 할게요. 브러쉬에 넉넉하게 묻힌 다음에 역시 불필요한 부분을 털어내줍니다. 그리고 얼굴의 이 외곽 부분, 불필요한 부분, 외곽 부분, 그리고 T존도 살짝만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제 눈썹 부분도 눈썹 아이브로우가 컬러가 잘 표현이 되려면 유분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파우더를 이용해서 살짝 유분기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국소적으로 컨실러를 올린 부분도 살짝 터치를 해서 컨실러를 고정을 해줄게요. 그럼 확실히 피부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말 아직까지도 눈썹 모양을 완전히 딱 이거다,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걸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 많은 구독자분들이 눈썹에 대한 코멘트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특히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썹이 이렇게 퍼져서 듬성듬성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눈썹 외에 이제 불필요한 잔털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훨씬 더 눈썹이 진해 보이고 훨씬 더 선명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눈썹 정리는 조금 잔털만이라도 좀 깎아보시는 게 좋아요. 눈썹 정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눈썹 칼로 이제 깎아내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갑자기 눈썹 칼을 내가 직접 대는 게 조금 힘들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여자친구나 아니면 누나나 여동생한테 한번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딱 정리를 한번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불필요한 털들을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사용할 제품은 이 아리따움의 매트 포뮬러입니다. 이름처럼 슈에무라 하드 포뮬러를 겨냥해서 나온 제품인데 가격은 저렴한데 그만큼의 효과를 내는 그런 제품이죠. 일단 이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에 뭉쳐 있을 수 있는 뭐 파운데이션이나 화장의 잔여물들을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아이브로우 컬러를 선택하실 때 본인의 헤어톤에 맞는 그런 컬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갈색으로 염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브로우도 갈색 제품을 사용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근데 눈썹은 저도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라 뭐 이렇게 해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립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눈썹 앞머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앞머리를 한 올 한 올 심어준다는 생각으로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 올 한 올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눈썹 아랫부분을 일단 라인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빼주고요. 구독자분이 제 눈썹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은 살짝 길게 좀 빼볼게요. 그다음에 눈썹 위쪽을 그려줍니다. 근데 또 제가 눈썹 끝을 너무 둥글게 그린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약간 이제 이목구비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좀 강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험하게 생겼다는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눈썹까지 각을 줘서 그리면은 조금 인상이 너무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눈썹은 약간 둥글게 조금 부드럽게 그리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 눈썹 끝 부분을 살짝만 각을 한번 줄게요. 이렇게 이 정도로. 자, 이렇게 눈썹의 가이드라인을 다 땄으면은 그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 위주로 조금씩 눈썹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 스크류 브러쉬로 그린 눈썹을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눈썹을 그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근데 보통 남자분들은 립 메이크업까지 뭐 강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니베아, 뭐 체리나 딸기처럼 살짝 컬러가 표현이 되는 그런 립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틴트 제품을 하나 구입해서 입술 안쪽만 딱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자연스럽게 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틴트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는 미샤의 레스팅 페인팅 틴트예요. 입술 안쪽에다가 찍어준 다음에 파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조금 더 혈색 있는 그런 입술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떤가요? 되게 자연스럽지만 괜찮게 커버가 됐죠. 오늘은 이제 메이크업 초보분들을 위한 왕초보 기초 메이크업으로 메이크업을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영상을 보시고 이런 점이 아직도 조금 궁금해요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들에 대해서 이런 점이 좀 궁금해요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뭐 아직도 메이크업을 조금 망설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이 비포 애프터를 한번 잘 보시면 네, 메이크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메이크업에 도전을 해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의 다양한 메이크업 그리고 뷰티 정보들은 저 야루미루와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의 왕초보 기초 메이크업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더 좋은 영상 빨리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